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 란에 성명, 수험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 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헤이온 Y라는 헌책 마을을 아시나요? 이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부스는 대학 졸업 후 고향인 헤이온 Y에 돌아와 작은 헌책방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시골에서 헌책방이 되겠느냐며 만류도 하고 조롱도 했죠. 하지만 부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서를 수집해 책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헤이온 Y에 가면 모든 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은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책을 구하러 다니던 부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부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제 친구가 떠오릅니다. 학급 환경 미화 때의 일이에요. 학급 게시판에 붙일 학급 상징물을 만들기로 한 그 친구가 종이에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멋진 그림은커녕 종이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뭐야? 하며 실망했던 저는 다음 날 깜짝 놀랐습니다. 게시판엔 수십 장의 종이로 이어진 큰 새가 하늘을 날고 있더군요. 순간 그 친구의 남다른 생각에 평소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2번) 이번에는 드라마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기가 양진이로구먼. 그래. 이제 양진까지 왔으니 고성까진 얼마 안 남았군. 잠시 쉬었다 가세. 내일 해금강은 배를 타고 다녀올 수도 있겠군. 자네
고성에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그걸 어찌하나? 자, 여기 이 지도를 보게. 고성을 지나는 남강 물줄기가 상류에는 한 줄, 백천교 부근부터는 두 줄로 표시되어 있지. 보통 물줄기가 두 줄이면 배가 다닐 수 있고 한 줄이면 배가 못 다닌다네. 아하, 그렇군. 자네는 지도를 아주 잘 보네 그려. 과한 칭찬일세. 지도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네. 자네도 몇 번 보면 잘 볼 수 있을 게야. 자, 다시 지도를 보게. 모레 일정은 신계사야. 여기는 뱃길이 없어 걸어가야겠네. 그래도 고성에서 신계사까지는 30여리 정도니까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은 절에서 먹을 수 있을 게야. 아니, 지도에 거리까지 표시되어 있단 말인가? 그렇다네. 고성 주변으로 비교적 곧게 뻗은 선들이 보이는가? 이건 길을 나타낸 건데 보통 심리마다 방점이 표시되어 있지. 그런데 그 길이 험하면 걷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격이 좁고, 반대로 걷기 쉬운 데면 간격이 넓다네. 자, 이제는 출발하자고. 해지기 전에 고성 목전의 금성산 줄기를 넘어야지 해가 지면 성문을 통과할 수 없어. 고을 이름에 성자가 들어가니 성이 있는 줄 아는 게로구먼. 그것도 그렇고 지도를 보면 고성의 고을 이름이 두 겹으로 된 원 안에 있지. 이렇게 성이 있는 고을이라야 두 겹의 원으로 표시되니 아는 걸세. 신통하군. 마지막 일정은 만복동이지. 고성에서 만복동에 이르는 길은 어떤지 내가 한번 봄세. 거기까진...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부 곤충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물은 피가 붉어 근육이나 살의 단면이 붉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류는 피가 붉은데도 살이 하얗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상동물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신체 구조상 튼튼한 다리와 억센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중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어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 소모량도 크게 다릅니다. 근육 운동이 많은 육상동물은 어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죠. 그런데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만으로는 근육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육상동물은 근육 속에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오글로빈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죠. 미오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어 산소와 결합하면 헤모글로빈처럼 붉은색을 띱니다. 육상동물의 살이 붉게 보이는 것도 근육 속에 산소와 결합한 미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류는 육상동물에 비해 근육의 사용이 적어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물론 다랑어처럼 살이 붉게 보이는 어류도 있긴 합니다. 다랑어는 다른 어류에 비해 움직임이 왕성해 근육 속에 미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이죠. (4번과 5번) 다음은 방송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으로 일정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저희 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약국이나 제약회사가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을 저희 정보망에 기탁하면 의약품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무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나 받는 곳 모두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네. 약국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처방전 변경 등으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기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또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들만을 기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기부금 관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나 봉사단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나 아토피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초를 기준으로 40여 곳에서 기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5억 원어치의 의약품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했다면 아직은 널리 확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이라도 있나요? 아, 네. 좀 있습니다.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아주 쉬워요. 기부하고 싶은 사업체나 받고 싶은 시설 및 단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